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세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양한 반도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데 하여튼 여러분 재밌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또 이른 아침 휴일인데요.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광복절 그 의미를 잘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마음으로 하루를 한번 보내보도록 합시다. 이 살다 보면은 그 사회성이 중요합니다. 진짜로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놀라운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들은 그 낯을 가리고 말을 잘 안 하는 사람한테 이 사회성이 부족하다.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 진짜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은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해야 할 말, 하면 안 되는 말,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맞죠? 괜히 참견하고 선을 넘으면은 자기 생각을 마구 내뱉는 사람은 그 스스로 사회성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점점 그를 멀리 하죠. 오히려 남들 앞에서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은 혹여 실수를 할까봐 상대방한테 상처를 더 입힐까봐 조심하고 말을 아끼는 것일 뿐이에요. 말을 아껴서 사회성이 낮아 보이는 사람들은 그런 조심스러운 태도 때문에 인간관계가 망가질 일은 없지만은 정말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잘 명심해서 말을 잘 해야겠죠. 상처 주는 말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따뜻한 그런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위로의 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어제도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삼성전자를 떠나는 개미들이 좀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제 소액 주주들이 떠나는 거예요. 1년 사이에 무려 140만 명이나 사라졌어요. 10만 전자 기대감을 높이던 삼성의 주가가 연중 내내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을 기대하던 개미들이 대거 이탈한 거예요. 삼성의 반기 보고서를 보니까 지난 6월 말 기준 삼성의 소액 주주가 424만 7,611명, 삼성전자 총 발행 주식의 67.6%를 소액 주주들이 보유 중입니다. 이 소액 주주는 지난해 같은 시기 566만 8,300명에서 25%나 줄었네요. 통상 소액 주주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주식을 구민주라고 하죠. 여전히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절반 이상이 소액 주주인데 삼성의 소액 주주는 지난해 말 500만 명대가 무너진 467만 2,039명이죠. 올해 6월 이후로 450만 명을 밑도릅니다. 지난 21년 초에 삼성의 주가가 9만 원을 넘기면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 삼성을 사들인 소액 주주들은 그 600만 명에 육박을 했고, 하지만 이후 급등했던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주주들의 이탈도 가속화되죠. 이렇게 삼성의 주가는 올해 초에 78,500원에서 이날은 77,200원에 거래를 마쳤고 1.6% 하락을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코스피가 0.41% 내린 것과 비교해 보니까 매우 부진해요. 이 기간에 또 다른 우리 반도체 기업 하이닉스는 31.9% 급등을 했고, 지난달 삼성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한 후에 주가는 같은 달 10일 87,800원까지 올랐어요. 10만 전자 기대감 다시 불러일으켰는데 그 이후로 인공지능 사업 수익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술주들이 하락을 해가지고 삼성의 주가도 7만 원대 후반까지 빠집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의 주가 전망에 대해 엇갈린 의견이 있는데 이달 1일 삼성의 목표 주가를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올해 4분기부터 5세대 HBM인 HBM3 공급이 본격화되고 이 범용 디램의 매출 비중도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엔비디아나 AMD, 북미 AI 데이터 센터 이런 업체들의 HBM3의 8단, 12단
이런 수요가 동시에 급증하고 있어요. 3분기 삼성의 그 우려가 기대로 빠르게 전환되는 구간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는데, 같은 하반기에 유가증권 시장의 최선호주로 제시를 하더라고요. 반대로 같은 날 IM증권, 여기에는 삼성전자 목표가를 97,000원으로 낮추네.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다운시켰다. 이게 의미가 있는데, 하이닉스의 공급량만으로 소비량을 모두 충당할 수 있었던 엔비디아가 이 삼성의 그 HBM3 제품을 본격적으로 구매하기 시작할 경우 HBM 파트 쪽에 경쟁 심화가 되고 이 공급 과잉으로 전환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다운시켰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다 오른다기보다는 다운될 수 있다. 그리고 아주 재밌는 소식이네요. 올해 상반기 삼성의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이 5,400만 원입니다. 같은 기간 가장 많이 보수를 받은 임원이 이해창 부사장 급여가 2억 6,500만 원, 상여금이 16억 3,100만 원, 총 19억 7,700만 원. 야, 도대체 뭘 했길래 상여금을 16억이나 받을까요? 삼성이 공시한 반기 보고서 보니까 올해 기준 삼성 직원은 12만 8,169명인데 작년 동기랑 비교했을 때 4,099명 늘었고, 전체 직원 1인당 평균 급여액은 5,400만 원, 그리고 상반기에 사내이사 5명한테 지급된 보수 총액이 43억 2,900만 원입니다. 1인당 평균 8억 6,600만 원으로 찍게 됐어요. 이는 전년 동기 보수 총액 51억 5,400만 원 대비 16% 감소했네요.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보수를 받은 임원이 이해창 부사장인데, 시스템 LS 사업부 차세대 센서 이 개발팀을 이끌면서 이미지 센서 쪽에 그 제품 개발에서 성과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합니다. 한종희 부회장은 급여가 8억 2천만 원, 상여금이 3억 200만 원, 그러니까 총 11억 2,800만 원이네요. 지난 5월이죠. 중순까지 그 반도체 쪽에 수장으로 일한 경기현 사장은 7억 3천만 원 받았습니다. 지난해 반도체 여팡 부진에 따라서 성과 인센티브 지급이 없었던 영향으로 설 상여만 받았네요. 그래도 설날 상여금이 9,900만 원이야. 야, 좀 심하다. 빵원으로 주는 거 아니야? 다른 직원들도 빵원이면 같이 빵원 가야지. 사장이라고 더 주면 되나? 노태문 사장은 급여가 7억 4,700만 원, 상여금이 3억 3,8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10억 9,700만 원 받았다고 하네요. 박학규 사장은 7억 7,300만 원, 이정배 사장 6억 100만 원, 이재용 회장은 급여를 받지 않고 있다. 내가 봐도 성과를 내면은 많이 받는데, 성과를 못 하면은, 성과가 안 나면은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직원들과의 형평성도 있어야겠죠.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반등을 하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국내 반도체 전력 인프라주들도 같이 이게 모처럼 강세를 보입니다. 28일 날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올 건데, 이 주가가 방향성을 찾기 어렵겠죠. 아직까지는 여러 거시지표 변수까지 남아 있어서 이 반도체나 이 전력 인프라의 주가 모멘텀이 당분간 약화되지 않겠냐,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AI 반도체 쪽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미국 시장이 훈풍이 가면은 국내 반도체들도 상승세를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일부 반도체 소부장들은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엔비디아 그 주가와의 상관관계가 높았던 덕분에 다들 뭐 어제는 뭐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매수세 삼성이 1.4%, 하이닉스가 2.6% 오른 거예요. 아직까지 고점 대비 주가가 40%가량 빠져있던 한미반도체 4.68% 상승했고, 외국인들이 삼성을 1,600억, 하이닉스를 380억 순매수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2분기 실적을 공시한 코스닥 소부장, 대장주, HPSP, ISC 모두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영업이익 발표했네요.
반도체 장비주인데 그 HPSP는 컨센 영업이익이 150억보다도 20%가 낮은 12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돈을 못 벌었네. 하지만 그 3분기 이후 장비 수요 회복을 전망하면서 주가가 6.7%나 급등을 했다. ISC도 마찬가지인데 영업이익 전망치가 156억, 다소 못 미쳤네. 149억의 영업이익을 발표했고 주가는 7.1% 올랐습니다. 최근에 나스닥이 강한 반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빅테크 기업들의 분기별 EPS 그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 하여튼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지고 있어서 상승장의 그 재가동에 대한 기대가 좀 약하다고 하죠. 하여튼 28일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반도체가 날아다니면은 전력 인프라 쪽도 좀 강세일 거예요. 특히 AI 쪽 센터가 강세면은 이 전력과도 관계가 있더라. 연관성이 있으니까 한번 유심히 공부를 하면서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휴일이니까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 제가 나중에 또 시간 되면은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